그래서 하악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 레비알 와이어를 제거하고 당일날 바로 벨로드롬 와이어를 안쪽에 붙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레비알리 플레어드 레터럴 인사이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쪽에 갑자기 또 스페이싱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스페이싱 생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 8개월 후에 보니까 축절치, 플레어링 됐던 것이 싹 이렇게 들어간 게 보입니다. 크라우딩은 여전히, 스페이싱은 여전히 있지만, 이게 플레어링 되었던 축절치가 이렇게 들어갔고, 바깥쪽으로 튀어있던 견치도 상당히 안으로 자리를 잡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악에 마이너 크라우딩이 있던 그 하악전 지부는 이런 식으로 벨로드론 와이어에 의해서 많이 라인업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상악은 이제 마이너 안테로 스페이스가 있었던 게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그 어퍼 벨로드론 와이어가 for long time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long time 동안 어떤 식으로 이게 이 벨로드론 와이어가 작동을 했는지 이게 좀 오늘 이 강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붙여만 놓은 거예요. 붙여만 놓고 지켜만 봤고 그리고 1년 6개월이 되니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로드롬 와이어를 놨을 때 이쪽에 스페이싱이 좀 생겼고 이거 스페이싱이 어떻게 없어졌지?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됐지? 라고 궁금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 벨로드롬 와이어를 붙였을 때 이쪽은 정상적으로 붙였지만 이쪽 견치가 숏 클리니컬 크라운이었고 하이 캐나인이었으니까 글레벨을 붙일 수가 없어서 붙일 수 있는 최대한 중심에 붙이다 보니까 이쪽 견치와 이쪽 측절치의 벨로드롬 와이어의 레벨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플레어아웃 됐는데 어, 결국은 몇 가지 이슈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여기 보면 이쪽에 견치 쪽에 벨로드롬 와이어가 제거됐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 스페이싱이 있는 부분에 벨로드롬 와이어가 컷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요약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른 캐나인 링구알 쪽에서의 캐나인 레벨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미드 포션의 벨로드롬 와이어는 잘라버렸다는 것 그리고 레터럴 인사이저 레벨도 조금 다르다는 것 그리고 하이 캐나인 포션에 있던 벨로드롬 와이어는 이제 뭐 잘라버리고 이제 제거가 됐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벨로드롬 와이어가 이제 어떻게 작동이 됐는지 이게 3개월이고 1년 6개월이니까 그냥 붙여놓고 계속 지켜봤는데 1년 한 반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고 화학은 뭐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된 게 보이죠. 더 이상 해준 게 없죠. 그냥 벨로드롬 와이어만 붙여놓고 지켜만 본 거니까요. 그래서 이쪽에 블럭아웃, 플레어링 됐던 측정치가 상당량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치료전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은 뭐 당연히 우리가 입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악은 당연히 이제 붙이고 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8개월이 지나도록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 그 편측으로 블럭아웃된 측절치, 상악 측절치를 우리가 뭐 치료를 할 때 흔히 나타나는 이제 플레어아웃 되는 것, 그래서 상악 전치부가 이렇게 뻗어지는 것, 이제 축절치가 뻗어지는 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느냐.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익스트루전이 되고 또 뭐 하여튼 약간 로테이션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를 JCO에 한번 퍼블리시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대개 팔라탈리 디스플레이스된 맥실라리 레터럴 인사이즈를 밖으로 이렇게 브라켓을 이용해서 끌어내면 이런 식의 어떤 그 클리니컬 크라운이 길어지고 또 일부는 소위 치근도 루트도 일부 노출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마치 지금 우리 이 케이스에서 이 클리니컬 크라운이 길고 이 축절치가 플레어 되는 것과 비슷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JCO에 퍼블리시된 그 케이스를 그 당시에 어떻게 치료했냐면 요와 동일한 형태로 셋업 모델을 만듭니다. 지금이야 이게 디지털 스캔을 해가지고 디지털 셋업을 하면 훨씬 수월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기 전이었으니까 이니셜 모델을 이런 식으로 이상적인 아이디얼 셋업 모델로 매뉴얼 셋업을 합니다. 이렇게 매뉴얼 셋업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측정치가 어떤 식으로 라인업이 됐는지 레벨링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설측에다가 이렇게 링괄 브라켓을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라인업이 됐으니까 패시브하게 들어가지만 소위 에, 원래 형태로 붙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이제 변화가 되겠죠. 반드시 이제 지그를 사용해서 옮겨줘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깥쪽만 레비알 사이드만 먼저 보면 상하의 측절치가 엄청 플레어링 된 것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와이어를 또 이제 조금씩 굵은 걸로 바꿔주는데 1년 5개월쯤 되니까 이 뻗어졌던 측절치가 웬만큼 그 치축 조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니싱 레벨은 상당히 양호하죠. 그럼 설축해서 보면 안쪽에 이런 이제 브라켓, 링괄 브라켓을 붙여놓고 레벨링을 하는 거죠. 설축 레벨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라인업이 돼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블럭아웃된 측절치 또는 너무 레비알리 플레어드된 측절치를 치료하려면 어느 한쪽에서만 치료했을 때 굉장히 쉽지 않다. 특히 레비알로만 했을 때 쉽지 않고 오히려 링구알로 레비오 링구알 어프로치를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동시에 오래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붙여놓고 이 루트 무브먼트를 유도해야 되니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년 반 동안에 계속 이 레벨 와이어하고 링구알 와이어 같이 병행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 벨로드론 와이어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장치로서 추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컨트롤이 되는지, 코렉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플레어링 됐던 것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루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래서 칼로리픽 머신이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일종의 실험 기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칼로리픽 머신은 치아를 만들어서 이 소위 전원이 공급되고 온도가 측정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여기 이제 전치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칼로리픽 머신과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한 거죠. 뭐 이런 식인데 뭐 전치부도 만들고 구치부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측절치만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비얼 토크 컨트롤, 루트 토크 컨트롤을 링괄 레벨링으로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를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야. 그래서 플레어드 어퍼 레터럴 인사이즈 얼라인과 레벨링을 이제 라운드 와이어부터 먼저 작업을 합니다. 바깥쪽으로 014, 016, 016 스테인리스 스틸. 왜냐하면 이게 18 슬롯을 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비얼 토크 컨트롤은 레비얼 브라켓을 쓰네 엣지와이즈 브라켓을 쓰는 것이죠. 인버티드 포지션. 그래서 소위 마이너스 7도의 토크를 가진 그 레벨 브라켓, 인버티드 브라켓 포지셔닝을 하고 와이어는 016, 02 나이타이부터 017, 05 스테인리스 스틸까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은 라운드 와이어를 먼저 써서 얼라이먼트를 해놓고 그 다음에 레비알에 저렇게 인버티드 토크 브라켓을 한번 써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 링구알에는 이화 튜빙 시스템, 아까처럼 설축 브라켓을 014, 016 나이타이 와이어를 이용해서 링구알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화 튜브 시스템입니다. 레비알은 스테빌라이징 아치 와이어로 이제 라운드 와이어를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어찌 보면 레비얼 링구알 토크 컨트롤은 렉트 와이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라운드 와이어를 씀으로써 그 축절치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지를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실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티드 브라켓을 쓰게 되면 실제로 어떤 식의 이 소위 이 슬롯 내에서 액션 메커니즘이 발생할지를 육안으로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사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고요. 약간 기울어져 있고 심하게 기울어져 있을 때 브라켓 슬롯에 가운데 안 들어가고 많이 어그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포지션에서는 뭐 이런 식이고 여기서 이제 노멀과 비교해 볼 때 이런 식의 소위 길이와 또 각도의 차이가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노멀 포지션 때는 이 파란색이고 약간 기울어져 있을 때는 이 붉은색인데 붉은색과 이 소위 이 파란색의 어떤 그 슬롯 각도, 토크 각도의 차이를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실제로 이제 크게 확대해 보면 이런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노멀 포지션의 측절치 브라켓을 바깥쪽에 붙이고 렉트 와이어를 쓰게 되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그 토크 컨트롤의 범위가 이렇게 크지 않다. 소위 레인지가 넓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측절치를 거꾸로 붙이면 벌써 아까 뭐 7도 정도 마이너스가 더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붙이면 훨씬 더 가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서 좀 벗어나면서 실제로 인버티드 포지션은 이렇고 이제 아까 정상적인 브라켓 측절치 브라켓 붙인 거하고 인버티드 포지션하고 그 슬롯을 이용할 때 훨씬 더 가용 범위가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설축의 토크를 원한다면 좀 더 가용 범위가 넓을 수 있도록 축절치는 거꾸로 붙이는, 뒤집어서 붙이는 소위 이제 180도? 그렇죠. 180도를 이렇게 돌려서 붙이는 거죠.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붙이면 육안으로 봐도 훨씬 더 가용 범위가 넓으니까 토크 컨트롤이 더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 왁스에다가 이거는 스티키 왁스가 아니고요. 베이스 플레이트 박스도 아닙니다. 스티키 컴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스티키 컴파운드 이게 웬만해서 쉽게 변형되지 않고요. 열을 좀 가하면 그때 좀 변형이 되는 원리를 이용한 거죠. 브라켓을 붙이고 그냥 이제 나중에 온라인이 된다고 치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와이어를 붙였을 때 이런 식으로 가면 안쪽에 또 나중에 설축으로 라운드 와이어를 붙이는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처음에 라운드 와이어만 붙이는 그룹이 하나 있고 바깥쪽으로 또 하나는 이 안쪽에 이제 레비얼 쪽으로 인버티드 포지셔닝 오브 레터럴 인사이즈 측절치를 여기로 붙이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안팎으로 붙이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CBCT를 찍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중첩할 수 있는 레퍼런스 마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를 보면 이 측절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레퍼런스 마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레비알 온라인과 레벨링을 봅니다. 014 라운드, 016 라운드 나이타이, 016 스테인리스 스틸 라운드 와이어를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게이지를 해서 치아 이동을 유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대개 이제 여기를 중첩을 한 겁니다. 소위 016 SS까지 그냥 넣었을 때 이거 보면 이건 견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견치는 측절치의 이동 양상을 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측절치가 어떤 식으로 됐냐 하면 처음에 이 파란색이었는데
라운드 와이어를 바깥쪽으로 붙이니까 이렇게 밖으로 휙 나오면서 루트는 오히려 더 팔라탈 쪽으로 더 기울어진 걸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라운은 이쪽으로 가고 루트는 또 반대쪽으로 가서 소위 언컨트롤드 티핑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방향도 머리가 훨씬 더 이렇게 거의 이분하게 여기 4.83 그리고 여기 루트 에이펙스는 마이너스 3.97 오히려 더 레비얼로 와야 되는데 팔라탈 사이드로 더 기울어진 방향이 다른 그러한 언컨트롤드 티핑의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와이어만 바깥쪽에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치료 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절치만 인버티드 브라켓을 사용하는 경우 마이너스 7도 토크가 더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1622 나이타이, 1725 나이타이, 그 다음에 1725 TMA, 그리고 파이널로 1725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치아 이동을 시켜봅니다. 이제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3번을 제거하고 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 보면 축절치는 아까 라운드 와이어만 썼을 땐 루트가 저희 더 멀어졌는데 여기서는 크라운이 이쪽으로 가고 루트도 이만큼 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보면 거의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루트가 그래도 토크가 좀 먹었지만 원하는 위치만큼의 토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쨌든 뭐 한계라고 루트 무브먼트가 일어난 건 당연히 맞죠. 그러나 먼저 것보다 라운드 와이어만 쓰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이제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비오 링구얼 토크 컨트롤을 이제 보면 여기는 이제 라운드 와이어를 주로 바깥쪽에 쓰고 안쪽에도 라운드 와이어를 이제 보조적인 링구얼 브라켓을 씀으로써 014 나이타이에서 016 나이타이 그리고 레비알은 16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런 식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상당량 많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가 지금 세 종류를 보여줬는데 레뷰 링구얼 어프로치야말로 가장 좋은 치료법이구나. 플레어링된 레터럴 인사이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와이어만 썼을 때하고 인버티드 브라켓을 사용했을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그 치료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거리도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이제 다른 거고 라운드 와이어만 했을 때, 그 다음에 인버티드 브라켓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소위 레비얼 링구얼 본딩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그런 실험 결과다. 요약을 해서 보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